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발 담그고 있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무자산이라는 투자 이후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시드머니가 얼마인지 제가 알 수 없고요. 진입 시점도 언제인지 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암호자산이라는 것이 대중화되고 큰 자금이 들어와서 크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주 큰 자산가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평생을 소비하면서 살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도 벌어놓은 돈으로 평생 먹고 살면 되는데 왜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가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진짜 큰 사업가분들에게나 적용되는 부분일 것이고, 이제 개개인들에게 이를 대입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지고 계신 암호자산을 매도해서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의 나이대 중에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오래 살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생을 마감하는 평균 나이도 이제 90살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40살부터 90살까지 50년이 남았고요. 이걸 개월수로 하면 12 곱하기 50이니까 600개월입니다. 10억을 60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6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한 달에 166만 원이라고 하면 누구는 그냥 저냥 대충 밥 먹고 살려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고 대단한 욕심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별로 특별히 소비가 없는 1인 가구라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욕심이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겠지만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166만 원으로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라도 하려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계속 까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꿈이고 많은 사회인들은 건물주가 꿈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건물주라는 타이틀에서 좀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6.17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자산으로 유지하는데 스트레스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판단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카사 같은 이제 프롭테크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규제 방향이나 정책적인 측면들이 부동산을 실물로 내가 온전히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런 업체에 내는 수수료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건 제가 건물주가 돼본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건물 보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본인이 직접 시설 관리를 하실 게 아니라면 또 누군가를 고용해야 할 거니까 그런 비용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 면에서 불편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심하게 몇 달 동안 월세 밀리거나 그러면 그거 추심도 해야 할 텐데 이런 거 다 신경 쓰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프롭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롭테크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부동산 토큰화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상세하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부동산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제가 아주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왔고 요즘 너무나 핫한 컴파운드로 유명한 디파이 분야죠. 거래소, 랜딩 플랫폼, 스테이킹 플랫폼 이런 여러 종류의 직접적으로 노동하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패시브 인컴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탈중앙 금융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상세히 따져보자면 P2P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탈중앙 금융이라는 카테고리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판매 중인 이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각 암호화폐 거래소나 각종 플랫폼에는 렌딩이라는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선물 시장에 투자한다거나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암호화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빌려주고 예정된 날짜에 이자와 함께 그 원금을 회수하고 이 렌딩 풀에다가 자산을 예치해준 고객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돌려줍니다. 서비스들마다 그리고 예치하는 자산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자, 하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자산을 활용해서 직접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고 패시브 인컴을 얻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렌딩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거래소나 플랫폼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향상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암호화폐 직불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바로 일상생활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이죠. 나중에는 이걸 페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인 이 플라스틱 카드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도구, 그러니까 이 카드 같은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저 렌딩을 통해 얻은 수익들을 다시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하고 그걸 다시 출금하고 통장으로 옮겨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줄이고 바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꽤 있을 수 있겠죠. 매도를 안 하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런 렌딩이나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탈중앙 금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미래를 바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변화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 1금융권 은행들이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 진짜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그 오피스텔 임대 수익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4-5% 정도라고 잡으면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0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등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월세 미납이라던가 건물 파손이라던가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 또한 본인이 감수하셔야 하는데 그 수익이 4에서 5%라는 겁니다. 10억짜리 건물의 5% 임대 수익과 렌딩으로 인한 10%의 수익은 그 가치가 확연히 다르죠. 일단 수익도 2배 차이고 그 비용조차도 다르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